여러분 안녕하세요, 딸입니다. 오늘 집사람이요 우돈타니를 갔습니다. 집사람 고향이요 우돈타니거든요. 우돈타니를 가끔씩 갑니다. 우리 장모님께서요 처갓집에서 콜을 했거든요. 집안에 어떤 대소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집사람을 그래도 불러서 상담도 하고 여러가지 일도 좀 시키고요, 이렇게 일을 하러 부르고는 합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나름 그 동네에서는요 공부도 잘하고 우리 친척들 중에서는 열심히 또 성공을 뭐 크게 하지는 못했지만 나름 잘 살기 때문에 특히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자주 콜을 합니다. 자, 오늘 집사람이 가서요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요, 간 이유는 집사람 처갓집에 있는 집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 리뉴얼을 해야 돼요. 예전부터 이제 살던 오래된 시골집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군데가 좀 파손이 되고 낡았죠.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요 집사람이 이제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딸이니까요 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집이 뭐 땅은 큽니다. 시골이니까 땅은 크고요. 다만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됐죠. 근데 제가 좀 거절을 했어요. 괜히 그런 집을 받아가지고 어떤 뭐 부담감도 생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위로 오빠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빠가 집이 없고 살다 보면 또 집이 필요하고 이럴 때 이제 오빠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 집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런 집을 없어도 될 것 같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 받았는데 집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리비가 한 수십만 바트, 그래도 뭐 1, 2천만 원대 이상은 나오겠죠. 집을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우리 집사람이 뭐 조달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은행에서 빌릴 건지 이렇게 좀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아마 집사람이요 대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좀 집을 고치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요 우돈타니에 대해서 지금 잠깐 뭐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돈타니는 방콕에서 대략 북쪽이죠. 북쪽으로 한 560km 이 정도 떨어진 북쪽 이산 마을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돈타니 이 주의 수도죠. 주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상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는 중국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라오스가 국경에 인접해 있죠. 또 오른쪽으로는 베트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무역이라든가 상거래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게 중간 교류가 되는 그런 중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뭐 실제 상가가 많거나 뭐 이렇다기보다는요 어떤 물류라든가 시장, 도매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라오스하고 그 우정의 다리라고 그러죠. 그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그 협력 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라오스의 어떤 물자라든가 또는 뭐 쇼핑이라든가 사람들의 교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돈타니죠. 자, 우돈타니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 도시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요. 그때 이제 인구가 15만 명가량이 이제 거주를 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얼마나 거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20만 이상, 30만 이하 이 정도의 어떤 작은 도시일 것 같아요. 우리 입장으로는 작은 도시지만요 태국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또 동네가 그래도 조금 뭐 이렇게 GDP가 높지 않은, 소득이 높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방콕이라든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성출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어로 성출하는 교육기관, 한국어 어떤 아카데미 이런 훈련 기관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산에서 오는 청년들, 이런 젊은 사람들은요 우돈타니에서 그 훈련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산에서 온 사람들, 이쪽 출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방콕이라든가 파타야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의 온도는요 방콕보다는 뭐 더울 때는 방콕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통 기후가 사바나 기후라고 그러죠. 그래서 겨울철에는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면은 아주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좀 고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온도가 한겨울철에는 10도, 그러니까 이제 습기가 없고 굉장히 건조해지는 이런 시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집사람 얘기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는 막 불을 피워서 따뜻한 물을 끓여서요 이렇게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또 긴팔도 입고, 겨울에는 추운 곳이고 또 여름에는 마찬가지로 4월달에는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태국이 아무리 춥고 그래도요 워낙 더운 나라니까 온도는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우돈타니 가보면요 많은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쇼핑몰 중에는요 빅시라든가 로터스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센텀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잘 살고 확장을 하는 이런 도시예요. 예전에는 한국 분들이 이제 거주를 사실 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한 5, 6년 전에 한국 분들이 이제 마사지 샵도 하고 한국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 뒤로 이제 철수들을 하셨어요. 많은 어떤 뭐 관광객이 있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커지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쪽에서 사업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갓집이라든가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보면은 한국 분들이 그쪽으로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쪽 가보면은 집들이 그 주택들이 계속 새롭게 지어지거든요. 무반이라든가 타운하우스 이런 좋은 집들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런 어떤 여건, 뭐 문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쇼핑몰이라든가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를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요 그렇게 불편하거나 나쁘지는 않은 곳입니다. 다만 뭐 큰 관광 자원은 없습니다. 어디 놀러 가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은 반치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기원전 대략 2000년 정도, 이 정도부터 기원 후 200년, 이때까지 그 선유 시대 때 아주 옛날 원시인이 살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 청동기 문화가 좀 발달을 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요, 반치항 국립 그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곳에 가보시면요, 사람 뼈라든가 많은 청동기 유적 이런 물건들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이 원시인이라든가 이런 선사시대 유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관광객들은 거의 없는 지나가는 도시, 어떻게 보면 뭐 휴양을 하러 잠깐 들리거나 이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는 라오스로 가는 어떤 관광 코스가 되기 때문에요. 이쪽까지 오셔가지고 국제버스를 타시거나 뭐 기차를 이용하시거나 이런 어떤 여행의 중간 기점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새롭게 들어가지고 약 한 5, 6년 전 우돈타니 기차역 옆에 UD타운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가보시면은 많은 카페라든가 음식점, 좋은 뭐 이런 환경들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로데오 거리처럼 많은 젊은 사람부터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 우돈타니를 가시면요, UD타운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즐기시는 거 저녁 시간 가면 좀 뭐 활발하고요, 좋습니다. 야시장도 열리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적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광지는 유적지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관광할 거는 없고요. 조금 지나면서 휴게를 하고 쉬고 이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태국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라오스 사람이라든가 미얀마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일을 하는데 우돈타니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이때 이제 피난민들 이주를 해서 이쪽 우돈타니로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하거든요. 약 한 5만 명 정도 이런 어떻게 좀 피신을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자손이라든가 계속 번영을 해서 우돈타니에서 정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구들을 이루고 세대를 이뤄가지고 어떤 교민 사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내에서 어떤 베트남 사회 이런 어떤 교류를 하고 또 베트남 간의 무역이라든가 교류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이쪽 사회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꿰이짭이라는 국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끈적 국수라고 하죠. 얘의 원래 이름이 이제 꿰이짭 유안입니다. 유안이 이제 베트남 사람, 베트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끈적 국수가 베트남 국수라는 뜻입니다. 그 국수가 그 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자리를 잡고 지금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돈타니 가보시면요, 베트남식의 어떤 쌈에다가 어묵이라든가 망고, 야채 이런 것들을 또 땅콩 어떤 소스를 해가지고 싸먹는 이런 음식 재료들을 팔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 방콕뿐 아니라 태국 전역으로요 많이 진출을 해서 초록색으로 된 어떤 그런 상호를 가진 가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퍼지는, 보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면은 우돈타니에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우리 집사람의 이제 학창 시절 때 베트남 출신, 베트남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집사람의 출신 고향이 우돈타니고요. 우돈타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산의 주도고요. 그래서 이산을 가시게 되거나 여행을 하시거나 또는 뭐 어떤 거주라든가 여가의 어떤 생활로 보시는 분들 가 보셔가지고요, 좀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지 않고 번잡하지 않고요. 대신에 쇼핑몰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하고요, 괜찮습니다. 뭐 주차 시설 이것도 좋고요. 사람이 많지 않은 도시인데 땅은 크고 뭐 골프장도 있고요. 그래서 여가 겸 이렇게 은퇴로 가시는 분들 뭐 괜찮은 곳이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고요. 좋으시면은 거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잠깐 우돈타니 집사람 처갓집에 대해서요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가시는 분들 즐거운 여행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